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코인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SEC 항소 결과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가 언제쯤 나올지 오랜만에 바드 AI에게 물어본 결과를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SEC가 리플에 대한 중간 항소를 요청을 했었죠. 근데 제가 만약 토레스 판사라면요, 약간은 기분이 언짢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판결은 사실 토레스 판사의 몫인 거잖아요. 근데 자꾸 SEC가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이 사안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내 항소를 즉각적으로 인용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월권 행위도 하고 있고요. 괘씸죄 적용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그 관련된 8월 19일자 기사를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요, SEC가 리플 항소 요청 서류를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이렇게 항소를 한 이유는 1심 판결까지 기다리기엔 사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SEC는 즉각적인 항소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가 한 거 중간 항소 빨리 어셉트 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왜냐면요, 토레스 판사가 허가를 해야 이 중간 항소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항소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SEC가 이 항소 결과는 결국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여러 계류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까지 나 못 기다리겠다.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자기가 SEC가 너무 여기저기 소송을 많이 걸어놨잖아요. 코인 관련해서요. 그래서 리플 소송 지면은 완전히 손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1심 판결 기다리기 전에 토레스 판사 당신 얘기 틀렸습니다, 뒤집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레스 판사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고요. 또 이 기사 말미에 보면 중간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심 최종 판결이 난 이후에야 이제 정식적인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중간 항소가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이 영상을 찍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가정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중간 항소 결과가 나오는 날이 XRP가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얘기를 드렸지만 일단 토레스 판사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고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내렸던 판결인데요, 그거를 SEC가 지금 잘못됐다, 항소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중간 항소를 제기를 한다는 자체가 기분이 안 좋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번복하기도 쉽지가 않겠죠, 자기가 얘기했던 판결을요. 근데 이건 저만의 생각이라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바드 AI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SEC 중간 항소가 토레스 판사를 더 화나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다행히 바드 AI도 토레스 판사를 더 화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SEC의 항소가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소송의 본질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뒤집고 싶다는 거죠, SEC의 항소가. 그러면서 이제 SEC의 항소는 토레스 판사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뒤집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토레스 판사 당신 틀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SEC가 항소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중간 항소 결과 날에는 결국 토레스 판사는 이제 XRP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텐데, 그 이유가 이제 반대를 하는 SEC와 또 한 명의 반대자가 있죠. 권도영 담당 판사도 사실 토레스 판사와 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었죠. 코인은 증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둘한테요, 오히려 확실하게 중간 항소 결과날에 이제 토레스 판사 자기의 주장과 논리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중간 항소 결과날 XRP는 오를 거다, 저는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그럼 이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뒤에 이제 바드 AI에게 한번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가 있죠. 현물 ETF의 승인은 뭐 두말할 나위 없는 큰 호재인데요. 이것도 일단 바드 AI에게 물어보기에 앞서서 일단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뭐 거의 대동소이하게 일치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23년 9월 10월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수적으로 보면요,
최종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24년 3월 15일까지 승인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좀 3월까지만 기다리면 일단 ETF 승인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은 좀 3월 15일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또 이제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들도 에릭 발추나스나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현재 기준 65%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였는데요. 요게 65%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대신 조건은 내년 3월 15일까지는 좀 기다릴수록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대동소이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드에게 SEC의 중간 항소 결관 날짜 또는 현물 ETF 승인 시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현물 ETF 승인 시기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거 언제쯤일까 제가 바드에게 물어보니까요. 8월 20일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참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잘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나마도 다행인 건 최근 들어 SEC 입장이 조금씩 변화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ETF 운용사인 반에크의 신청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ETF 운용사인 인베스코의 신청서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거를 읽었을 때요. 이 바드 AI가 적어도 올해 7월까지는 업데이트가 됐구나. 요 사실 하나를 알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제가 바드 AI를 참 오랜만에 썼는데요. 달라진 점이요. 다른 답안 보기 해가지고요. 답이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드 AI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3가지 안을 제시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저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답을 계속 고르고 소개를 해드린다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이러저러한 업데이트를 통해 볼 때 이제 높아지고 있다. 바드도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현물 ETF 승인 시기는 본인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시기가 승인 시기가 23년 말이나 24년 초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니까 앞선 전문가들 얘기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수적으로 볼 때 24년 3월까지는 기다리는 게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리플, SEC 이 중간 항소 결과는 도대체 언제쯤 나올까? 이렇게 이제 바드에게 물어보니까요. 이거는 의외로 명확하게 답을 한 번에 얘기를 해줬습니다. SEC 중간 항소 결과는 24년 중반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SEC 항소심은 23년 11월경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시작한 이후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답을 팍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중간항소 일정을 얘기를 해달라 하니까요. 역시나 답이 3개가 나왔어요. 1, 2, 3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거, 정확한 걸 제가 좀 나름 소개를 해드리면 9월 1일자로 해서 리플이 일단 항소심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9월 8일자로 해서 SEC의 답변이 제출이 되고 올해 11월에 SEC의 항소심이 시작되며 그래서 내년 6월쯤에 항소심이 끝나고 내년 중반쯤에 이제 결과가 발표될 거다. 그러니까 결론은 24년 6월은 돼야 이제 SEC의 중간 항소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현물 ETF는 내년 3월 그리고 SEC 중간 항소는 내년 6월은 가야지 좀 보수적으로 볼 때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근데 바드를 끄기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겹긴 하지만 이 리플 소송 도대체 언제쯤 마무리될까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아직 소송은 진행 중이며 언제 끝날지 확실하지 않고 제가 항소를 많이 물어봐서 그런지 23년 11월에 시작되며 24년 중반쯤에 이제 항소 결과가 나올 거다. 근데요, 의외로 리플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인지 답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플 최종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은 24년 말에서 25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답을 해줘서 감사하긴 한데 결국은 25년이 와야 벼뜬다. 참 이거 오래 가고 있죠. 19년 12월부터 지금
거의 5년, 6년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아무튼 바드 AI는 25년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SEC와 리플이 혹시라도 조기에 합의를 하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얘기는 하지만 글쎄요, 이렇게 조기에 끝날 거였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참 리플 홀더님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바드에게 격려의 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리플 홀더 여러분, 아직은 소송은 진행 중이며 항소심 결과 또 얘기하네요. 24년 중반 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리플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제 네트워크 확장을 하고 있으며 여러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리플은 어쩌고 저쩌고 좋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플을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큰 위로는 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바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의 제가 내린 투자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 리플 항소나 현물 ETF 결과나 보수적으로 보면 24년 중반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본다면 트레이딩 경험이 있고 자신이 있는 사람은요 24년 중반이 올 때까지 적당히 튀면 팔고 떨어지면 사는 전략을 쓰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난 그런 거 어렵다, 모른다, 바쁘다 싶으시면요 그냥 최소 24년 중반이 오기까지는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쓰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